불확실한 경제 상황, 중국이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애국 소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약간 좀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일각에서는 탈중국 수순은 정해인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게 다 나올 필요는 없죠. 당연히 경쟁력을 잃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한중 수교가 1992년에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한국에서 국제 경쟁력을 잃었던 많은 노동 집약 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오픈을 하니까, 중국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풍부한 노동력으로 가공을 해줄 테니까 해외에 내다 팔아라. 이런 이제 가공무역 모델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많은 한국의 한계 기업들이 가서 지난 20, 30년을 사실 잘 했던 거죠. 이제 그 다음 게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제품들은 중국도 빠르게 쫓아왔고, 또, 일부 분야는 한국을 앞서가는 것도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미국을 양자 컴퓨터나 이런 거는 미국보다 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구조라는 거는 재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죠, 한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 디스플레이라든가, 물론 이제 LG가 LCD는 뺏겼고 OLED는 지켜야 된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근데 LG는 지금 광저우에 공장이 있어요, 광동성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확대하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탈중국이 아니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는 생존 자체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가능해진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국이 중간재를 조달하기가 어려운 것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은 80%가 중간재입니다. 소비재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산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걸 안 써도 되게끔 많이 이제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메커니즘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국제사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고 미중 전략 갈등이 어쨌든 강화되고 이러면서 바뀌었다 이거죠. 산업 생태계도 바뀌고. 그리고 이 바뀐 생태계에서 한중 간에 뭘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찾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한중 관계가 경색이 되는데 중국 지방정부는 계속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협력할 거 있나, 성정부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앙에서 사이가 안 좋고 어려워서 이제 진척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이 지금 14억 인구의 1인당 소득 12,000불, 이제 중진국 초입에 들어온 건데, 이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최첨단이 아닌 게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중국 다 떠나야 돼. 아무나 다 떠날 필요는 없다. 미국 왜 팀 쿡이 왜 가고, 테슬라가 왜 계속 거기를 찾아가고, 그거는 그 시장 가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은 유지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안 되는 거는 조금 이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그거는 거기서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대하고 2020년하고 이렇게 무역 구조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출입 품목이 상위 10개 품목 중에 5개 정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그런 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맞고 앞으로도 또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찾아서 해야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공급망 재편, 특히 IPEF라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에서 지난 5월 28일 날 공급망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4개 나라가. 그러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은 약간 자본, 기술 집약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싱가포르 같은 데가 이제 뭐 유통이나 금융을 맡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
또 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이제 제조, 그다음에 자원 이렇게 중국 빼고도 지금 약간 이런 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대중국 의존도를 우리가 뭐 줄여야 된다는데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약간 좀 축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 원래 우리가 한 25% 정도 대중무역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한 19%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죠. 차이나 플러스 원. 중국을 버리면 안 되고 거기다 뭘 더해야지. 그래서 저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부러 휩쓸려서 버릴 필요는 없다. 분명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더 그 확장 또는 뭐 확장은 어렵더라도 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반도체 공장이 현지에 있고 40%를 거기서 생산하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우리가 굉장히 아쉽잖아요. 무조건 탈중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변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다변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뭐 캐나다나 멕시코 쪽과도 협력을 하고 뭐 인도 같은 데도 반도체 공장 인도에다 세우라고 러브콜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럼 다변화하되 중국 시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포션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포기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누가 손해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옆에 저 거대 시장이 있고 그런데 우리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러면은 우리가 더 아쉬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국가로서 무슨 뭐 정치적인 민주 가치, 제도 이런 거에는 합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거를 포기하거나 그냥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떠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원래 호주랑 사실 중국 간의 관계가 코로나 이때부터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호주산 철강 수입 안 해. 그렇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중국이 다시 가서 또 그렇게 수입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한국한테 정말 아쉬운 그런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그게 대표적일까요? 그렇죠.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런 게 한 5가지 정도만 돼도 뭐 큰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뭘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중국하고 생산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중국도 인정하죠. 한국계 더 기술 수준이 높고 더 좋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은 자기네께 더 있다. 훨씬 더 유연하게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대체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거. 우리가 뭐 초격차 전략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못 따라오는 부분을 새로 개발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에서 한중 경제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다. 그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몇십 년 된 얘기지만 그런 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이 발명해서 1번 미뤄줬는데 네. 지금 못 만들어가지고 샀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오겠다고 하는 게 미국이고 거기에 일본이 같이 껴가지고 미일이 뭐 협력해서 회사도 만들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이 대만 TSMC가 어쨌든 최종재를 다른 데서 범접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더 범접을 못하게 만들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4-5개 뭐 생각 같아서 한 10개 정도 뭐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은 훨씬 미중 양국에 대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잘 개발을 해서 네, 그럼요.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같이 좀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속 메이드 인 코리아, 리브 인 코리아, 그다음에 베이스 인 코리아 시대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되게 사람들이 한국은 이제는 가장 어렵다. 이 지경학적, 지성학적 이 모순 속에서 도대체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나쁜 일에는 항상 좋은 일이 내포되어 있어요. 항상 좋은 일에는 항상 불행한 일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이게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게 너무 주관적이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변증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항상 나쁜 일이고 나쁜 항상 좋은 일이 있다. 이분법으로 봐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미중 갈등 속에서 지금 많은 이게 어떤 의사결정하면서 특히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했던 기업들한테는 이게 지금 철수해야 되는 건지 더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나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미국, 유럽 다 갈 수는 없고 거기 또 맞는 것도 아니고 상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빨리 기술들 특히 AI나 이런 쪽이 막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치고 올라오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패권 지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동맹국을 앞서서 중국이 이런 수출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세계 1위 기업이 되게 많아요. 세계 1위. 근데 미국이 갑자기 못하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동맹국을 내세워서 야 쟤네 물건 사지 마 이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세계 수출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이 기업들이 안 하겠어요? 자기 시장인데 중국 거 썼는데 제일 좋아. 또 가성비가. 근데 미국 눈치 보니까 또 못하겠어. 그러면 방법을 택게 하네요. 둘이 같이. 이게 방법이 뭐냐. 알려주는 거지. 야 중국 기업 얘네 중국에 생산하지 마. 다른 나라에 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어딜 갈까요? 그럼 혹자는 베트남, 인도 가겠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런 첨단 산업들 있잖아요. 노동력이 싼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제도, 인력입니다. 제도와 인력이 그래도 다 검증받고 그리고 성숙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고 또 사람들 소질도 엄청 높아서 인력 짱보다 풍부히 줄 수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다음 또 중국과 한국이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계속 하려면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어야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는 한국 기업이 대주주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할까? 한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빵이 크니까 옛날에 혼자 먹던 것도 지금 나눠 먹어도 워낙 크니까 안 하는 게 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분법을 쓰는 거죠. 중국은 중국 기업이 하고 글로벌은 다른 나라 기업하고 나눠 먹으면서라도 글로벌 기업을 또 해야 글로벌 시장을 해야 또 세계 선도 기술을 알거든요. 세계 시장하고 접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 못해요. 국내만 하면. 그러니까 세계하고는 호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대게 하면 그게 거점지가 한국이 될 확률이 높다.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도 인력 자본이 많은데 일본은 제조업을 너무 오래 나가지고요. 기초나 이런 데는 잘해요. 소재. 근데 이렇게 B2C를 향한 제조업은 좀 약하거든요. B2B 이런 최종 쪽.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다음 중국하고 가깝다.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 동남아 어느 국가 가도 거의 5시간 내에 갈 수 있다. 그렇죠. 그건 관리가 잘 된다라는 거고 또 한국은 또 미국하고 동맹 국가고 서방 세계에서 가장 또 인정받는 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체제나 이런 사람 소질 다 높고 그래도 한국 자체가 또 글로벌로 했어요. 한국 기업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국제 마인드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중국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국제 마인드 이런 개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는 이런 행동이나 비헤이버리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리브 인 코리아 또 한국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엔터가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K 브랜드, K 팝 이런 게 재밌어요. 사람이 생활 환경도 좋아야 되거든요. 사업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돼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리브 인 코리아, 그 다음에 베이스 인 코리아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은 운명 자체가 글로벌입니다. 수출로 먹고 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국제 시장에 대한 국제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장 좋은 베이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잘 돼 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에서는 또 K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한국 거야? 좋아. 이게 딱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그 제품들이 홍보도 잘 돼 있고요. 한국 사람들 호감도가 또 이런 K-팝, 이런 K-드라마를 통해서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베이싱 코리아로 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한국은 정보기술,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미중 갈등에 노출된 기업들은 한국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에 있으면 중국 시장도 할 수 있다. 미국에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리소로 너무 멀고 이게 인력도 없고 그럼 한국에 있으면 미국도 할 수 있고 중국도 할 수 있고 유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일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베이스로서 제일 좋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기회의 산업들을 첨단 산업 이제는 한국 1등과 중국 1등이 같이 해야 돼요. 한국 1등과 인도 1등이 같이 해야 돼요. 이제는 1등과 1등과의 결합이에요. 근데 1등과 1등, 한국하고 인도 1등이 같이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인도보다 한국에서 하는 게 좋죠. 왜? 글로벌 이런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죠. 인도는 아직도 사람들이 소질이 좀 시간이 걸리고 물류 이런 만들면 운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잘 안 돼 있어요. 예, 싸긴 싼데 물류비용이 너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계획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좋죠. 이거는 특히 외국에서 온 분들이 제 말에 정말 동의할 겁니다. 외국에서, 정작 한국에 오래 있은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외국에서 사업 많이 하신 분들은 제 뜻을 알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그래서 한국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 게 그 네. 중국의 그런 뭐 배터리 소재 업체들 네. 그쪽이 이제 우리나라 그 LG라든지 뭐 에코프로 그룹이랑 이제 합작사를 네. 국내에 설립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큰 틀에서 본다면 어조 넘게 들어왔어요. 배터리 쪽으로. 네네네. 중국 1등 기업들이 한국에 배터리 제조사를 한다고 5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것들 확실히 대기업이 약간 들어왔어요.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포스 글로벌 시장 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중국에서 하죠. 뭐 왜 굳이. 그렇죠 사실. 왜냐면 중국 시장 자체도 큰데 중국도 인프라 잘 돼 있어요. 물류 비용도 싸고 가성비도 싸고. 예, 그런 거 글로벌 시장 때문에 오는 거죠. 정확하게. 확실히 한국을 베이스로 활용하는 예. 그런 쪽에 여러분들도 투자기를 잘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